안녕하세요. 전 4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아들 하나, 딸 하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죠. 하지만 저와 아직까지도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도련님입니다. 동서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바로 도련님과 트러블이 잦은 편이에요. 전 시어머니와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해서 쿨하게 서로 잘 지내는 편입니다. 서운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 뒤끝없이 잘 지냅니다. 그런데 항상 그 사이에 도련님이 껴들어서 한마디씩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열받더라고요. 형이 싫은 건지 아니면 제가 싫은 건지 저희에게 항상 툴툴거리는 편입니다. 이건 신혼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저희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.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시며 시댁에 오면 손에 일절 물 묻히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. 아무리 시어머님이 못하게 해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. 그런데 어머니가 극구 말리시고 설거지거리를 강제로 빼앗고 하셨어요. 전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죠. 그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 모습을 보고는 도련님이 한마디 했습니다. 엄마,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좀 쉬어. 아직은 초기라 배도 안 나왔는데 뭘 그리 유난이야.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. 물론 제가 해도 되는 거지만 굳이 저렇게 말해서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뭐냐고요. 정말 웃긴 건 그렇게 말하는 도련님은 설거지 한 번 안 해봤다는 사실이에요. 그저 집안의 막내둥이로 편하게 자랐습니다. 그러면서 온갖 참견에 꼭 얄미운 한마디씩을 던지고 가는 게 습관이었어요.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서 형수님이 아주 편하시겠어. 시집 잘 오셨네. 우리 집은 신우들도 없고 얼마나 좋아?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하지만 굳이 저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얄밉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싫은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해요. 아이가 태어난 후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아이를 지독할 정도로 이뻐해 주셨어요. 그 덕에 전 매일같이 시댁을 오갔어야 했어요. 친정에 맡기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를 찾으셨어요.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더 편하겠다 할 정도로요. 어느 날은 주말에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이제 막 한수를 뜨려던 찰나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전 바로 일어나서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본인이 보시겠다고 식사하라고 해주셨어요. 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.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련님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놓더니 아니, 형수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본인 애는 본인이 봐야지. 엄마가 매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. 이러는 거예요. 저도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고 싶지 않아요. 신생아라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힘든데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꾸역꾸역 오는 건데 전 너무 서러웠어요.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일은 남편과 도련님 사이에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. 아니, 형수가 시집와서 하는 게 뭐야. 매번 와서 밥 먹고 애도 봐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네가 결혼을 해봤어, 애를 낳아봤어.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네가 난리인 건데.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혼내셨고 저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산후 우울 때문인지 그동안의 서름이 쌓인 건지 집에 도착해서 전 펑펑 울었고 남편은 본인이 대신 미안하다며 달래주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도련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?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? 그 자식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. 철이 없어서. 나도 뭐라고 했고 엄마 아빠도 뭐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엔 괜찮을 거야. 정말 그 뒤로 도련님은 한동안 입을 꾹 닫고 살았습니다. 하지만 저를 째려보고 은근히 눈빛으로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.
저희 어머님이 워낙 나눠주시는 걸 좋아해서 저희가 오면 과일도 주시고 가끔 비싼 옷도 물려주시고 하거든요. 그런데 그때마다 도련님이 째려보면서 저를 무슨 도둑년 보듯이 하는 거예요. 전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받기 싫을 때도 있는데 어머님의 강요에 일단 다 집에 들고 가는 거거든요. 도련님의 눈에는 제가 시집와서 다 누리고 사람 부리고 사는 아주 나쁜 며느리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막내였는데 그 관심이 저에게 옮겨와서 질투를 하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. 제가 살다 살다 도련님 시집살이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죠.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젠 저도 익숙해졌고 둘째도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러던 중 도련님이 늦게나마 결혼을 하신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. 저보고 그렇게 갑질을 하시더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나 궁금했습니다. 그래도 그 성격이면 좀 보수적인 참한 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어요. 상견례에서 본 예비 동서는 도련님보다 10살 어린 천진난만한 아가씨였어요. 도련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고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보였습니다. 간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 같았어요. 전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. 그동안 제가 당해온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했죠. 예비 동서는 시댁을 자주 왕래했어요. 저희 시부모님이 워낙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덕이죠. 전 시부모님과는 사이도 좋고 이젠 익숙해서 괜찮았어요. 그런데 요즘 세상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벌써 시댁을 이렇게 자주 오고 싶겠어요. 예비 동서는 자주 올수록 약간 뾰로통해 보였습니다. 아마도 제 예상엔 도련님과 이 문제로 좀 투닥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전 예비 동서에게는 미안했지만 도련님께 꼭 한 방을 먹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가족끼리 자주 얼굴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쵸? 네, 좋죠. 요리는 제가 자주 하니까 도와줄 건 없어요. 그냥 와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. 얼마나 좋아요? 밥도 안 해도 되고. 요즘 이런 시댁도 없어요.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마 애 낳으시면 안을 새도 없을 거예요. 그러자 예비 동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애 낳고도 이렇게 자주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시겁했겠어요.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예비 동서는 돌아갔어요. 전 뒷정리를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제 옆에 오셔서 조용히 얘기하셨어요. 형수,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? 제가 뭐요? 아니, 은연중에 자꾸 자주 와야 한다고 압박 주는 것 같잖아요.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투닥거리고 있는데. 어머, 그럼 안 오실 거예요? 어머님,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? 그리고 음식도 제가 다 하죠. 설거지도 다 하죠. 애 낳으면 애도 시부모님이 봐주죠. 요즘 이런 시댁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, 도련님? 아니,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요. 저 이러다가 진짜 결혼 못할지도 몰라요.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요, 저한테는. 도련님, 어차피 다 알게 될 사실 예비 동서도 미리 알고 있는 게 낫죠. 혹시 형수님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? 복수요? 제가요? 아니요. 어딜 감히 제가 그러겠어요. 아, 진짜. 형수님, 제가 그동안 좀 미안했어요. 나도 예전에는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지. 진짜 제발 저 결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네? 저도 예비 동서랑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잊혀지질 않네요.
그날 도련님은 제가 설거지하는 내내 옆에 붙어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. 정말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 사라지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.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련님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동서에게는 제가 그때 그랬던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예비동서는 쿨하게 받아줬고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. 혼자서 은근히 외로웠던 시댁 생활에 잘 맞는 동서가 생기니 동지애도 생기고 좋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로 똑같이 해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.